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김세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AI, 반도체주 약세와 계속되는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그야말로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동반 매수세가 쏟아지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는데요. 특히 그동안 시장을 견인해오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전반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시장의 냉각된 투자 심리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호실적 발표가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식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마저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 관망세와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예스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증시 흐름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불확실성이 커진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와 향후 대응 전략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AI 모델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스타트업 풀사이드와 6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핵심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독자적인 오픈 게이트 모델 네모트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딥시크와 키미 같은 곳들의 급성장에 맞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포석이지만 핵심 고객사인 오픈 AI 등과의 직접적인 주도권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D램 공급 부족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 여파까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부터 출하되는 차세대 AI 서버 가격이 15% 이상 대폭 확 인상될 것으로 통보가 되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이어가야 하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셈법과 비용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23일 홍콩 증시에서 80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14조 1천억 원을 조달하는 주식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과 관련 기술 강화 등 AI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우용밍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컴퓨팅 역량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 2030년 전까지 AI 컴퓨팅 파워 부족 현상이 계속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보통주 7억 1천만 주 규모로 진행됐으며 이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초과 청약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2분기 AI 자본 지출이 지난해보다 75% 급증한 677억 위안에 달하면서 순이익은 75% 감소한 104억 위안에 그쳤으나 알리바바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경쟁과 메모리 가격 급등, 여기에 미 국채금리 불안과 알리바바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까지 악재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과잉 투자와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단기 변동성에 유의하며 금리 방향성과 각 기업의 실적 개선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세아 아나운서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주 일정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분수령이 될 대형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한국은행이 금리 향방을 밝히며 잭슨홀 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이 세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겹치기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반도체와 금리, 환율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날입니다.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오는 목요일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실적은 이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관건은 이익률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을지입니다.
이 이익률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AI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지 여기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할지 밝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는 연 22.75%입니다. 지난달에 0.25%를 이미 올렸는데요. 두 달 내내 올릴지 한번 쉬어갈지 관심입니다. 한국은행이 새로 내놓는 경제 눈높이도 함께 나오는데요. 5월에 2.6%였던 눈높이가 3%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잭슨 홀 회의입니다. 케빈 허씨가 처음으로 연단에 오르는 자리인데요. 9월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110조 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내 기업이 내놓은 주주 환원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당장 3분기에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풀고 나머지는 내년 1월에 확정하겠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그룹 주식들이 크게 들썩였고요. 다만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요. 사들인 주식을 바로 없애지 않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AI 반도체 열풍과 그 뒤에 숨은 부품 전력망 이야기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서버 가격이 15% 넘게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는 삼성전기 등 차세대 패키징 부품사들의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 문제가 대두되면서 송배전 및 전력 공급 설비 전문 기업인 LX 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 환원, 그리고 AI 반도체 확장에 따른 연관 산업 수혜까지 주요 경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AI 데이터 센터 발부품, 전력망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까지 시장 내 호재와 악재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통화 정책의 향방,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실질적인 수익성, 가치 재평가가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였죠. 삼성전자가 90조 원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오늘 매도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최근 상승세를 이어왔던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하락 전환하면서 매도세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3.12% 하락하면서 6,696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6,656선까지 밀렸다가 결국 6,700선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 빨간불 켜졌는데요. 전일 대비 11.39포인트, 1.42% 상승한 813.33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4.63% 급락했던 코스닥에는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3조 6,758억 원 팔았고요. 기관도 1조 2,917억 원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정반대의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2,604억 원을 팔자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의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7.84%, 삼성전자 우도 8.55% 하락하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는데요. 오는 27일에 예정되어 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일까요? 그 경계감에 못 이겨서 3.41% 하락한 167만 1천 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10.8%, 그리고 에코프로가 7.59% 급등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파마리서치와 알테오젠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결국 오늘 장은 삼성전자에 집중됐던 기대감이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크게 밀렸습니다. 다만 그 자금 일부가 2차 전지와 코스닥으로 이동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는 물론 3% 넘게 떨어졌기는 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4.1원 내렸던 1,380원대에 마감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면 시장 전체가 위험 회피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조 단위 매도 폭탄을 쏟아내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만으로는 지수 방어는 역부족이었는데요. 미 반도체주 약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시장 불안이 커진 만큼 당분간 외국인 수급과 환율 흐름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부터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혜윤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증권가 평가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DS투자증권에서는 K9 차륜형 자주포 K9MH의 미국 시장 진출이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67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 한화 디펜스 USA는 K9MH를 앞세워서 미국 육군의 MTC 시제품 사업을 수주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우선 시제품 6문이 발주가 되고 향후 4년간 12문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옵션까지 모두 포함한 누적 계약 규모는 약 2억 6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억 3,715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업이 향후 양산과 유지 보수, 또 MRO까지 확대될 경우 약 500문, 10조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수주 같은 경우 한국산 완성 무기 체계가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에서 시험 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 상징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 USA는 글로벌 방산 업체들과의 경쟁 끝에 단독으로 선정이 됐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이번 계약이 K9MH를 시작으로 탄약 보급 체계와 추진 장약, 또 MRO, 장거리 포신과 궤주형 자주포까지 미국 포병 체계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파이프라인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계약금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던 지난 19일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를 하면서 오늘도 아쉽게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요.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늘 1.47%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진에어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고환율의 악재 속에서 주춤했던 진에어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력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 기준 진에어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른 채 거래됐는데요.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전과 달리 오늘 장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에어가 오늘 시장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 에어부산, 에어서울과의 통합 LCC, 저비용 항공사 공식 출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 결합 승인 마무리 단계에 맞춰 내년 상반기 3사 합병 법인을 정식 출병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면 보유 항공기만 50여대에 달하는 메가 LCC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사이에서는 노선 중복 해소를 통한 비용 절감과 아시아 지역 내 독보적인 점유율 확보라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노선에서의 압도적인 운항 효율성으로 단기 실적 반등 모멘텀도 확보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발표라는 대형 호재가 단기 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류비 추이와 합병 후속 절차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바로 오늘 특징주로 삼성 SD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늘 51만 4천 원 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무려 4%대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삼성 SDI는 갖고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중 5%에 해당하는 약 1,308만 주를 약 4조가량에 처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시 직후에 증권가에서는 이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지 집중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거액의 현금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배터리 생산 공장의 독자 지분 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ESS 라인을 대폭 늘리는 데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계열사 지식을 팔면 매년 당장 나눠받던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앉아서 지분이익을 받는 것보다 그 현금으로 급성장하는 미국 배터리와 ESS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이 현재 30기가와트시 수준에서 2028년까지는 5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심리 자극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대형 반도체주가 잠시 주춤하면서 코스피가 흔들린 오늘 대규모 현금 수송선을 확보한 2차 전지 시장의 전체를 2차 전지 시장 전체 온기를 살려낸 삼성 SDI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면 4.79% 상승한 51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대량으로 또 거래량도 나오면서 하락 박스권을 뚫어내는 상승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추세 전환 신호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김혜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SV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반대로 액면 분할 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코미코는 급락세를 보인 오늘인데요. 먼저 코스닥 상한가 SV 인베스트먼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전거래일보다 29.95% 오른 2,625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상승 배경은 보유 투자 자산의 가치 재평가와 엑시트 기대감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기업들의 상장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인 AI 인프라 관리 플랫폼 기업 레벨업이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획득하면서 지분 가치 재평가가 이뤄진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별도의 직접적인 공시는 없었으나 핵심 투자자의 IPO 모멘텀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주요 하락 종목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전거래일보다 8.30% 내린 25,4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날은 액면 분할 거래 재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액면 분할로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나 이후 가격 부담과 시장 수급 악화가 겹치며 매도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선제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수익성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도 주가를 눌렀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익률 회복 전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SV인베스트먼트와 코미코를 살펴보았습니다. SV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자산의 상장 호재 소식의 상한가를, 코미코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실적 부담 우려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두 종목 모두 향후 상장 진행 경과나 실적 회복 여부 등 주요 변수에 따라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대신증권의 엔비디아가 LG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LG와 엔비디아의 협력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에서 주목한 건 단순히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LG의 협력이 이렇게 로봇과 AI 팩토리, 또 자율주행 이렇게 세 분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LG는 전자부터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AI 산업에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그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신증권은 이번 협력을 두고 LG가 AI 밸류체인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과연 왜 LG를 선택한 걸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로봇 섹터입니다. LG는 엔비디아의 로봇용 AI 모델인 아이작 그루트를 두뇌로 탑재한 첫 이족 보행 로봇을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로봇의 두뇌를 제외한 주요 밸류 체인들을 LG 계열사들이 다 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와 렌즈는 LG 이노텍에서 담당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조립은 LG전자,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LG CNS가 만든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AI 팩토리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내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G가 가진 스마트 팩토리가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이어진다면 LG전자의 칠러 같은 냉각 솔루션부터 LG CNS와 또 LG U+까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에서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과 또 LG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결합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포트가 또 하나 주목한 점은 바로 LG AI 연구원인데요. 이 연구의 핵심은 자체 AI 모델인 엑사원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K-엑사원 2.0은 기존 K-엑사원보다 규모가 무려 3배 이상 커졌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업화시킨 LG 엑사원 5도 9월 중순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엑사원은 단순한 생성형 AI보다 산업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됐는데요. 금융시장 분석부터 신약 후보 물질 탐색, 그리고 암 진단과 치료 계획까지 이렇게 다양한 범위로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현재 LG AI 연구원 매출은 사실상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는 캡티브 매출이란 점입니다. 대신증권은 내년부터 외부 고객을 통한 사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LG AI 연구원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실적은 어떨까요? 리포트에서는 LG그룹 전체가 전자계열사가 현재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G전자와 LG이노텍은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그래프를 보면 통신 서비스 계열에서는 LG유플러스가 눈에 띕니다. 인터넷 가입자 증가와 B2B 사업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 데이터 센터 역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환원 정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G의 연간 주당 배당금 DPS는 2022년 3,000원에서 2023년 3,100원으로 올라선 뒤 올해 전망치까지 3,1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00원이 중간 배당인 건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 수입 대비 지급률, 즉 순수지주사 중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중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자사주 3.9%도 모두 소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리포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LG가 본격적으로 AI 밸류체인으로 달려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실제 계약과 또 사회 매출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아 하늘빛 흐리겠고 남부와 제주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32도, 대전 33도, 전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아흐레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밤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연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장 멀리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멀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개인이 외롭게 방어전을 펼쳐서 코스닥이 반격에 성공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랑 금리라는 먹구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좀 힘내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대형주 급락으로 코스피 지수 패닉의 털썩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